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대사가 직접 나서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그 보안상의 위험성을 설명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의사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처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말하길 중국 통신 장비를 계속해서 쓴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파트너로 함께 가기가 어렵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장관이 직접 나서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통신 장비의 보안성 위험에 대해서 수차례나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화웨이의 보안성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일찌감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정부의 대사와 장관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까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한다는 꼬라지가 끝까지 쓰고 싶다라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써도 한미 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군사통신망과 분리할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미 관계에 영향이 없기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미국 정부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쓰겠다라고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거고 한미 관계에 나쁜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군사통신망과 분리해서 사용할 거니까 괜찮다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우리 바보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아니 여러분들, 국민을 호구 핫바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저게 분리한다고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위험한 장비들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군사기밀상의 위험한 장비들은 싹 다 퇴출을 시켜야지 왜 일부는 이거 쓰고 일부는 저거 쓰고 이렇게 섞어 쓰는 불안정한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까? 군인들은 부대 밖으로 퇴근 안 합니까? 기타 고위 공무원이나 퇴근 후 군인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밖에서 도청되어도 중국에게 도청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 SNS, 정치 성향 같은 것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에 낱낱이 보고가 되어도 이런 것들은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까? 저의 과장된 억측이 절대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 전문가분들이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제 개인의 상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고를 하고 기피하는 중국산 장비를 왜 한국이 팔아준다는 말입니까?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 미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왜 문재인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처럼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들까지도 반미 성향의 국가라고 싸잡혀서 미국 정부에게 오해를 사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산 장비의 위험성과 보안성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기피하고 있으며 오죽했으면 영국의 첩보기구인 MI6에서도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를 해가지고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쓰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제3자 다른 유럽 선진국의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 정권 청와대 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 만합니까? 아니면 영국의 첩보기구인 MI6의 수장이 하는 말을 믿을 만하겠습니까? 전응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의 말을 듣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영국 첩보기구 MI6 수장의 말이 일리가 있는지 우리가 전응아만 아니라면 그 양자 간에 누가 더 전문가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하더라도 먹을 만한 물을 찾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지능만 있다면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하더라도 먹을 물을 찾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국 대사님이 나서서 직접 떠먹여주면서 미국의 의사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왜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까? 여기에 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죠? 반미 국가로 돌아서기라도 하자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간첩 새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한테.
이러니까 이적 행위를 한다 그러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어르신들이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다 그런 이유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서 중국 놈들의 외환 보유고는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시 약 1200조 원의 중국인들의 예산이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를 제한해버렸고 중국 애들의 대미 투자 금액은 최근 1, 2년 새 급격하게 하락해서 1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착착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나라 빚이 엄청나게 폭증 중이며 거품 경제로 서서히 위험 신호가 드러나고 있고 미국의 제재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 산하에서 승승장구하던 국가 기업들이 마침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화웨이 아닙니까? 화웨이.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던 승승장구하던 중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이 칼을 빼들기 시작하자 지금 개작살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현명한 국가라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있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현명하게 처신을 잘하고 미국의 사랑을 받는다면 중국 기업들이 몰락하고 있는 저 산업의 공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 나가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도 막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산업 공백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런데 바로 천금 같은 이 순간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대놓고 미국이 내밀어주는 손길을 뿌리치고 중국몽과 함께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그 개인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에 따라서 제가 대한민국의 좌파 정치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결정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안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중국 기업들이 몰락하는 이 산업의 공백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 와중에 미국이라는 천사가 대놓고 내밀어주는 그 따뜻한 손을 뿌리쳐버리고 중국몽과 함께 하려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로 역사 속 기로에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인간을 뽑아준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심지어 대가리가 덜 깨져가지고 이런 인간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국민은요, 한 국가의 정치라는 것은 그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곧 국가 정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한번 결정을 현명하게 잘 내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